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본인만 모르면서 민폐 끼치는 직장인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을 잘 못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뭘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니까. 그렇죠. 문제는요, 자기가 잘 못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 프로젝트 했을 때 말이야, 내가 그 회사랑 그 계약했을 때 말이야, 이래 가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두 개 성공한 경험담을 계속 우려먹는 사람도 있어요. 후배들은 뭐라 그래요? 또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잘 못하는 직원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시점이 와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회사는 내가 뭘 못해도 딱 부러지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르쳐주지 않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평가하는 곳이 바로 회사예요. 그래서 핵심이 뭘까요? 내가 나를 가르쳐야 가장 좋은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직장 생활을 위한 셀프 트레이닝 시간인데, 혹시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나만 모르고 있는 결정적 포인트가 혹시 없을까? 이거 점검해보는 시간이에요. 이걸 계속 모른 채 직장 생활하면 그야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동료의 사이에서도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주변에 이제 패 끼치는 거잖아요. 회사는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내가 모르면서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어떤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은 뭘까요? 피드백에 약한 사람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내가 인정받는 직장인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가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제일 실속 있고 유능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이 피드백에 욕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회사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서게 됐어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일까요? 발표할 내용을 이제 몇 날 며칠 열심히 준비하겠죠. 자기 혼자 연습을 일단 해봐요.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믿거라 하는 선배한테. 저 연습하는 거 좀 봐주세요, 선배. 그리고 부탁해서, 가장 좋은 건 실제 컨퍼런스가 벌어지는 그 세미나실, 거기서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선배한테 봐달라고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선배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 라든지, 말끝을 자주 흐리는 것 같아, 자신감이 없게 보여 라든지, 좀 더 분명하게 발음을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막 메모했다가 그걸 고치는 거예요. 다시 연습하고. 그러면 실제 컨퍼런스 날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드백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듣고, 이런 부분 좀 아쉽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피드백은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선배 말이 맞았어, 이게 좀 아쉽긴 하구나. 이렇게 하면 집요하게 그 부분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드백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준비하면서 누구에게도 피드백을 받지 않아요. 자기 혼자 준비해요. 잘 준비되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자기 판단만 가지고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했어요. 발표를 하고 났더니 나중에 팀장이 끝나고 불러요. 김 과장. 불러서 이제 발표하면서 말이야, 김 과장, 말이 중간에 너무 빨라지더라. 긴장은 알겠는데 말이 너무 빠르니까 내용을 자꾸 놓쳐, 청중들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얼굴 표정이 싹 바뀌어요. 싹 굳는 거죠. 그리고 기분 나쁜 티를 내요. 네, 이러면서 그냥 별로 대꾸도 안 하고 가버려요. 직장인들 중에서 이런 유형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직원한테는 다음부터 그 직장 상사는 피드백 안 합니다. 자기 좋으라고 전해줬는데 기분 나쁜 티를 낸다? 다음부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은 중요한 발전의 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그야말로 돈 낼 필요도 없이 무료로 받는 회사 안에서의 피드백 적극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여기서 단 하나, 피드백은 받는 사람이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유 없이 비난하는, 왜곡하는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건 내가 판단해서 거부하고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명심하지 않으면 휘둘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방어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돼요. 자기 방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지혜롭게 자기 방어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자기 방어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기 방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손해볼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보면 쓸데없이 말이 많다. 이런 사람들 자기 방어가 안 되는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많아지면 당연히 실수가 생기죠. 그 실수가 약점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남 한마디 할 때 10마디씩 하는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회사 분위기가 왠지 무거워? 왜 이렇지? 라고 팀장이 한마디 툭 내뱉었어요. 그러면 실적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다들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뭔가 으쌰으쌰 할 만한 작은 이벤트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딱 얘기했어요. 그 팀장의 얘기에. 그럼 팀장이 그래? 예산 뭐 요 정도 가지고 우리 남은 예산 이 정도라면 부담 없으니까 뭐 해볼 만한 게 없을까? 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럼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 굉장히 생산적이죠. 근데 쓸데없이 말이 많은 직원 어떤 경우에요? 회사 분위기가 무거운 건 영업팀 누구랑 누가 싸워서 그 팀 분위기 진짜 엉망이고, 이사님은 사장님한테 아주 찍혀서 아주 그쪽 직원들은 매일매일 이사한테 들볶인다고 하고, 마케팅팀은 이건 그냥 소문인데요, 김 과장이랑 박 대리가요? 이러면서 막 줄줄이 읊어대요. 정보에 강하다고 하겠어요? 아주 신났구나. 뒷담화의 황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말이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방어를 안 내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의욕이 없는 티를 과도하게 내는 거예요. 회사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값을 해야 되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욕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보이겠어요? 월급 축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참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잘 조심할 줄을 몰라요. 야근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우 지겨워, 피곤해, 야근 수당도 없는 야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무슨 재능 기부도 아니고 막 하기 싫어, 뭐 피곤해를 입에 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건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자기 방어가 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자기 방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은 대단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해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프로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결국 내 신뢰도도 결정하고, 나중에 내게 맡겨질 책임이나 권한의 크기도 결정하게 되니까 그래요. 푸념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릇이 작은 거고 능력이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 자신이 그런 이미지로 자기를 만드는 거, 그 진짜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죠. 정말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은 대단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이미지 전략적으로 보여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몫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민폐 끼치는 직원이 되는 거죠. 회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사실 그 회사 인원의 10%라고 봐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업혀가는 거예요. 대충 묻어가거나. 그게 현실이죠. 공공기관도 그렇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업혀가는 걸 힘 안 들이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뭐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발전하기 이제 어려운 케이스죠. 혹시 이 체크리스트에 속해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리더라고 하면 내가 함께 일하는 팀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누군지 체크해 보는 거, 이 친구는 참 데려가기 힘들겠구나,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자기 몫을 못하는 사람은요, 지시받은 일을 100% 처리 못해요. 누구한테 일을 시키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일을 막 질질 흘려서 그 일을 시킨 사람이 다시 수정하고 도와주느라고 일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피곤한 케이스죠. 그래서 내가 지시받은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어떤 강박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 몫을 못하는 사람은요, 자꾸 도와달라고 해요. 자기 일인데도 항상 누군가를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특히 후배들한테, 네가 그 손이 빠르잖아, 그거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뭐 누구한테 막 이제 민폐 끼치면서 처리하는 거, 그걸 효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게 이제 자기가 약은 줄 아는데 주변에서 점점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세 번째는요, 자기 못하는 사람은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내가 10년 차라고 말하면서 정작 전문 경쟁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공부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금방 그렇게 돼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홍수인 때는 신입조차 정말 자기가 알려고 들면 예전에 비해서 얼마든지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예요. 선배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내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연차 타령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연차가 어떻게 되었든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지려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야말로 빠르게 퇴보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누구나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걸 모르면 주변 회사 동료들한테 민폐 끼치고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요, 직장 생활에 승승장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